나무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저번 시간에 숨 관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신 거 공부들 하셨나요? 예. 저번 시간에 공부한 2, 3, 4를 한 주 동안 공부하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뒤에 공부들을 2, 3, 4를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1번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저번에 1, 2, 3, 4 숨관찰을 배우셨는데 1번을 조금만 하다가 2번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2번은 안 돼요. 그리고 앞서서 했던 1번마저 없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을 조금 하다가 3번을 가게 되면요, 3번은 당연히 안 되고 좀 되던 2번마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 얘기한다면 뒤에 거를 빨리 가겠다보다는 앞에 번호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높은 공부들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여겨보시면 돼요. 1번에 싸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싸띠를 확립해서 숨을 내쉰다 를 하다 보면 딴 생각이 없게 되고 숨만 관찰이 되겠죠? 숨만 관찰이 되면 저절로 2번에 길면 긴 대로 긴 숨 짧은 숨이 이제 관찰이 되겠죠. 그렇다면 긴 숨 짧은 숨이 저절로 보여지면 그것만 하다 보면 이젠 초숨, 중숨, 말숨, 온숨이 모든 숨이 보여지겠죠. 모든 숨이 보여진다는 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야에 비추이는 거니까 마음이 없어져 가니까 숨은 당연히 고요해지겠죠.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 4는 앞에 거 하게 되면 열심히 하면은 뒤에 게 저절로 되는 여정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삼매 공부도 이제 우리가 뒤에 할 텐데 삼매 역시 똑같습니다. 앞에 낮은 삼매를 조건으로만 바로 뒤에 높은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삼매에 대해서는 초선이 되는 사람이 제일 낮은 삼매, 근데 초선이 끝까지 되진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되기만 한 사람이 2선이라는 아직 안 돼 본 삼매를 하는 것은 마치 소가 안 먹어본 새로운 여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경사진 산을 올라가는 거와 같다. 올라가다가 앞다리가 이렇게 꺾여서 2선이라는 새로운 여물은 못 먹을 것이고 아까 먹어본 초선이라는 그 여물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초선을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초선 공부를 해라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숨 관찰도 그와 같습니다. 1번을 열심히 하면 연장선상에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연장선상에서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면 저절로 4번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한번 칠판을 보시면 1번은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반야로 보고, 서면서 서 있다고 반야로 보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반야로 보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반야로 본다. 또 그의 몸이 그 외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반야로 본다. 이렇게 계셔요. 통론입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요번 다음에 1-3, 지금 이건 1-2지요. 1-3에는 몸 관찰이 자세히 나와요. 그 모든 몸 자세의 관찰이 나오는데 그땐 강론으로 나오죠. 자세히 펼쳐서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일단 크게 통론으로 지금 계신 말씀이에요. 통론으로 다 나왔지요.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누우면서 뿐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자세이든 그러면 다 나온 거지요. 그것을 반야로 본다. 즉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보고 안팎으로 다 보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몸이 있구나. 그는 몸이 있네? 이렇게 객관적이 되겠죠. 여기 로봇가 있네? 여기 인조인간이 있네? 순일이라고 이름 붙인?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 반야로 볼 때까지 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번 거는 이제 그 다음 거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가름하고요. 바로 그 다음 거를 칠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3 모든 행동을 반야로 보면서 행한다. 그래서 먼저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면 1번은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반야로 보면서 행한다. 물론 칠판에 지금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2번은 앞을 볼 때에도 돌아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지금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모두 반야로 보면서 행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구부릴 때에도 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여기까지가 2차원 동작이에요. 지금 보시면 2차원이죠. 간단하죠. 앞으로 뒤로. 앞에 봤다 돌아봤다가 구부렸다 폈다. 그 다음에가 가사 바루 우복을 지닐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간단한 3차원 동작이에요. 그리고는 그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입안에서의 3차원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대소변을 볼 때 좀 전엔 입 안이었었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예요. 아까 통론으로 1-1에 나왔던 건 누우면서였죠. 그거 대신에 더 자세히 펼쳐진 것이 잠들면서, 그리고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렇게 강론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라는 이 문장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앞서서는 1-2에서는 보시면 반야로 보고 실제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직역이 반야로 본다로 돼 있습니다. 4가지 통론 자세가. 그러면 강론으로 펼친 것도 전부 반야로 본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단어가 쓰여진 게 이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삼빠 자나 카리,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앞에는 빠자나티라고 나와요. 반야로 본다가. 그런데 여긴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단어 설명을 하고 가야겠네요. 여기 이 삼빠자나라는 단어,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삼빠자나가 나오죠. 뽀따빠따경 가시면은요, 뽀따빠따경에 이 삼빠자나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욕계뿐이 아니라 색계, 그거보다 높은, 색계보다 높은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그 비색계, 그러니까 모든 제일 높은 천상세계까지 상의 세계다, 궁극이 아니다. 그 상의 세계를 삼매를 끝까지 하게 되면, 끝까지 삼매를 공부하고 상수멸까지 제일 높은 공부를 지으면은 그 모든 세계가 소멸하는 것을 본다. 그 보고 있는 것이 삼빠자나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세계의 소멸을 삼빠자나하는 증득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빼고요, 단어는 지금 26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단어의 뜻이 정확히 내려오진 않아요. 문장을 보고서 단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문을 보고. 근데 문장 뜻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든 세계 끝까지, 천상세계까지의 소멸을 삼빠자나하는 높은 증득이 있으니까 삼빠자나, 알아차리는, 보는, 이런 뜻인데 모든 세계의 소멸을 보는 증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모든 세계의 소멸을 보면은 제일 높은 거 맞나요? 제일 높은 거지요. 단어를 떠나서 천상세계 제일 높은 데까지의 소멸도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삼빠자나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소멸까지 끝까지 보는 건 반야지요. 반야와 동의어다. 실제로 사전에도 그래서 동의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반야의 형용사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프라즈나가 반야고요. 빠자나티함은 동사가 돼요. 반야로 보다. 빠자나 하면 형용사가 되지요. 거기에 쌈이 더 붙은 거예요. 쌈 붙다 할 때, 쌈보리. 그래서 쌈빠자나 하면은 그 반야로 쌈, 바르게 또는 넓게 전체로 반야로 본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이랬는데 한글로 굳이 직역을 한다면
보면서 알아차리는 반야로, 보면서 다 아는 이런 뜻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한다라는 뜻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칼이 반야로 보면서 행한다 이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또는 반야로 보여질 때까지 행한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반야로 잘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 노력을 하는 게 알아차리려는 노력입니다.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돌아와서 앞에 네 가지 자세는 전부 반야로 본다이고요. 바로 그걸 자세하게 펼친 게 이제 반야로 보면서 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차원 동작 세 가지를 한번 보십니다. 지금 나아갈 때에도 물러날 때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예요. 앞을 볼 때에도 돌아볼 때에도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는 뭐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도 있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팔을 구부렸다 폈다 몸에 구부렸다 폈다의 2차원 동작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2차원 동작은 모두 포섭이 되지요. 단순 2차원 동작은 모두 포섭이 됐습니다. 이 2차원 동작을 제일 쉬운 거를 먼저 공부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숨 공부와 삼매 공부와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많이 공부 지어야 뒤에 그 어려운 동작들을 반야로 보면서 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올 걸 미리 얘기 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에서 관찰을 하게 되는 공부입니다. 맨 처음엔 안에서 관찰하듯이 처음에 안에서 관찰하는 건 반야가 안 드러났으니까 마음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야가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밖에서 관찰하듯이 하는 겁니다. 반야의 무더기다라는 용어도 지금 미리 얘기를 드리고 가야겠는데 그 반야가 100% 반야 구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10% 반야, 20% 반야, 30% 반야 이렇게 드러날 때에 반야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즉 공부가 도 아니면 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숨관찰도 1번을 하게 되면 1번만큼 반야가 드러나겠죠. 2번 하면 2번만큼 더 드러나고 이렇게 점점 더 드러나듯이 아직 100%의 구경의 반야가 아닐 때에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더기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와 지금 앞에 2차원 동작들은 아직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공부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반야에 보이겠죠. 비추어서 반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동작을 많이 공부를 이제 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는 4번 가서 보시면은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3차원 동작 중에요. 단순 동작 쉬운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걸으면서 서 있으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는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는 거고요. 어려운 거고 그 전에 일단 쉬운 3차원 동작부터 분명히 알면서 행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사바루 우복 정도는 그래도 쉽지요.
24시간 모든 행동 관찰하는 것보다는요. 예. 그리고 그 정도 공부가 됐으면 이제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씹을 때에도 맛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죠. 여기서 내지는 마신다면 여기까지겠죠. 이제는 아까 바깥쪽에 몸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거고 지금은 안쪽까지 들어간 거예요. 몸 안쪽까지. 거길 관찰하고 그 다음에 대소변.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대소변을 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정도 공부가 됐으면 이제 하루 종일로 공부가 넘어갑니다. 걸으면서, 서 있으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그리고 잠을 깨면서 일단 여기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들면서 어떻게 분명히 알면서 행하죠? 잠들기 전까지 또 그랬다고 하죠, 한번. 그 뒤에 나오는 잠을 깨면서인데요. 잠을 깨면서 분명히 어떻게 알고 행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잠을 깨면서 깨는 거를 관찰하려면 잠 깨기 전부터 뭔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잠은 누가 자냐면요. 몸과 마음이 잡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잠 안 들면은 그건 잠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선잠이에요, 선잠. 진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해서 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몸을 누가 쿡쿡 찔러도 모르죠. 몰라요? 몸을 쿡쿡 찌를 때 느낌이 있으면 누가 하는 거죠?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몸 쿡쿡 찔러도 몰라요. 마취하게 되면 몸 칼로 이렇게 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깰 때 깨는 건 누가 깨는 거지요? 마음이 깨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그치요? 사실은 몸은 후행이고 마음이 먼저 깨는 거지요. 선행을 해갖고. 근데 마음이 아침에 깰 때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먼저 깨어있는, 선행돼서 먼저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되지요. 그리고 마음이 마음을 관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아닌 그 무엇만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파냐입니다. 그래서 여기 쌈바자나 까리라고 파냐로 보면서 행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즉 마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개정에 계율 사마디 반야이고요. 그 사마디는 마음이 궁극까지 되는 게 삼매, 그러나 마음이 전부가 아니다. 반야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반야가 드러나야 마음을 본다. 이고요. 색수상행식 5온 5가지 무덕인데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 5가지가 나라는 거잖아요. 이 중에 색, 몸 빼고 나머지 4가지는
정신의 무더기, 정신이라고 하지요. 요게 마음인데 부처님께서는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하셨죠. 즉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예요. 마음이 나면은 해탈은 없다 이러셨죠. 즉 그러면 마음이 궁극이 아니면 뭐가 궁극이냐? 바로 반야다. 그래서 잠들고 깨는 아이가 마음인데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오온을 떠나게 된 거지요. 색수상행식을 실제로 봤을 때 마음을 객관적으로 마음이 뭔지를 보고 있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정도가 되려면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삼매가 무척 높아야 됩니다. 삼매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이 잠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잠든 동안에도 반야는 불멸로 깨어있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누가 몸을 쿡쿡 찔러도 마음은 완전히 잠들어서 쿡쿡 찌르는 걸 느낌이 없는데도 반야는 불멸로 깨어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 마음이 이제 잠에서 돌아 나와서 깨는 걸 반야로 봅니다. 그리고 잠든 것과 아침에 깨는 것 사이에 잠든 시간, 거기서 꿈이 시작되면 꿈도 봅니다. 물론 아직 꿈을 꾼다는 건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반야가 예를 들면 한 80% 드러났고 아직 중생심이 20% 있고 8대2, 9대1 이러면 아직 반야가 다 드러난 게 아니죠. 그러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만큼은 꿈을 꾸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착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으니까 대낮에 경험을 못한 걸 꿈에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여전히 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세간에서 얘기하는 자각몽이랑은 틀린 게요. 자각몽은 그냥 꿈속에서 내가 깨어있다 이런 거겠죠. 그런 게 아니고 반야로 보는데 일단 꿈속에서 내가 있다가 아니라 꿈 밖에 형체 없는 공에서 전체 세계, 꿈의 세계를 다 봅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기 전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꿈이 시작되기 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반야가 꿈이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꿈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바다도 없습니다. 형체가 예를 든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식이 올라옵니다. 영상의 씨앗이 올라오다가 바로 꿈도 못 되고요. 피식 올라오다 말고 피식 도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없는 그 기억이 저장된 것들이 그 중에 집착이 센 거, 경험하고 싶은 것이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 샹카라와 둘이 딱 결합이 되면은 슉 하고 올라와서 빵 하면서 터지면서 꿈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비디오집 가면은 지금 비디오로는 설명이 안 되고 USB 비디오 집이 있다고, 렌탈 집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비디오는 크잖아요. 큰데 그렇게 크지 않고 USB 조그맣잖아요. 그거보다 더 조그매야 돼요.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 USB가 렌탈숍에 가니까 수없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USB에 저장은 엄청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화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폭력 영화도 있고 뭐 행복한 가족 영화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다 장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장르가 꽂혀 있는데 그 장르들이 수없이 그 꽂혀 있는 게 시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된 거. 자기 안에. 그렇다고 그게 모두 영화가 되는 건 아니고 그날 그 시점에 그 사람의 현재에 집착이 제일 센 거. 그날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집착이라는 거 꼭 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냄이라든지 이거 다 집착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형성, 의도, 지금 제일 센 의도와 맞물린 비디오, USB를 빼는 거죠. 빼서 그걸 상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꿈이 시작되기 전부터 봤기 때문에 꿈 안에서가 아니라 꿈 밖에서 형체 없는 완전 바깥 세계에서 반야죠. 반야의 무덕입니다. 꿈이라는 영상의 세계, 상의 세계를 밖에서 봅니다. 보는데 그 안에 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바깥에서 형체 없이 보는 반야가 납니까? 꿈속에 나가 납니까? 일단 형체 없이 보는 반야가 그래도 진짜 나에 가깝죠. 참나에. 저 안에 꿈속에 있는 나는 그러면 또 뭔가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걔가 로봇 같은 애인 거예요. 인조인간. 근데 꿈속에 나는 그 세상에 거기서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공부가 덜 돼갖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반야는 해요. 이건 정말 비유입니다. 반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처럼 찌꾸빠꾸를 못하기 때문에 판단 분별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나 보면은 안다. 그러기 때문에 압니다. 보면 안다. 꿈속의 아이가요, 나라는 애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다가요, 형체 없는 반야를 봅니다. 바깥을. 그리고는 반야가 보입니까? 형체가 없는데? 안 보이죠. 근데 꿈속의 아이는 뭘 느껴요? 바깥 세계를 보다가. 그러면서 꿈속의 아이가 나가 신이다. 내가 신이었어. 내가 신이었다고. 그런 외침이 나옵니다. 내면에서. 바깥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게 무량삼매입니다. 그 아이한테는 꿈속에. 그 아이가 육선을 한 거예요. 꿈의 세계에서. 상의 산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반야랑 조우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보이진 않으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I am that, I am Brahma. 이 브라흐마는 궁극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선도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를 삼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죠. 지금 거는 지금 얘기 드린 요 뒤에 얘기는 비유가 아니라 치규입니다. 꿈에서도 그런데 현실에서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돌아와서요. 물론 꿈에 깨있는 것 중에 일부를 얘기 드린 거고요. 꿈에 깨있는 것 중에 높은 경지는 이것보다 이게 아니고요. 일여 상태예요. 흔히 몽중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영상 하나만 있는 상태. 화두 잡은 사람은 화두만 있겠죠. 그러나 강물 보기 한 사람은 강물만 있습니다. 불 보기 한 사람은 불만 있습니다. 수행 주제가 뭐였던 상관은 없고요. 그 자기가 잡았던 수행 대상 하나만 있게 되면 그게 꿈에서 일여 상태이고요.
쉬운 용어로 하면 그게 꿈에서 삼매에 든 거예요. 일심삼매 또는 광대한 삼매. 꿈에서 희열이 오지요. 똑같이 삼매에 들게 되면. 그런데 그런 걸 모두 지나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잠이 들면서도 반야로 보면서 행하고 분명히 알면서, 잠이 깨면서 마음이 깨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라는 건 잠이 들 때와 아침에 깰 때와 그 중간 사이만 8시간을 잤다고 해보겠습니다. 8시간 동안 반야가 깨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야가 마음이랑 동의로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죠. 자, 8시간 동안 반야라고 해보죠. 아까 그 잠들면서 잠 깨기 전까지 반야만 있다, 깨어있다 하면은 누군가가 선잠 주무시는 분도 나도 깨어있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까봐 잠깐 명확히 얘기를 드리는데, 선잠이면 누가 와서 잠잘 때 이렇게 쿡쿡 찌르면 알겠죠. 쿡쿡 찔러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 형체도 없이 불멸로, 거긴 세상도 없어요. 비암 비명, 빛도 어둠도 없습니다. 불멸과 완전한 지복만 있는데, 그런 깨어있음으로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새벽에 누가 들어온다, 바깥에서 문 열고, 예를 들어서 다 보여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불멸이었다가 그 세계가 다시 드러나면서 세계가 다 보인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다 보인다. 눈 뜨고 눈 감고 자는 채로요. 그런데 와서 쿡쿡 찔르는데 몸뚱아리 몰라요. 그럼 몸뚱아리 지금 마음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자고 있다. 거기에 몸뚱아리 찔러도 모르고 몸뚱아리도 없고. 그런데 그 사건들은 보인다. 코 고는 소리, 이런 소리 안 들려요. 들리는 건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소리가 마음이 잠든 것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선잠이고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든 거예요. 귀가 잠들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봄으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세계가 다 보여진다. 저절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마음은 완전히 잠들었다,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상관이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말할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거 뭔가요? 지금 순서로 보니까 잠을 깨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아침에 잠을 깨면서보다 뒤에 있으니까 더 높은 경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거는 안 높은 것 같은데 한다면 무심이면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 못하죠. 말이라는 건 마음이 먼저 일으킨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말하면서 분명히 반야로 보면서 말한다 하면은 헛갈릴 겁니다. 무심이 아닌 상태, 좀 낮은 상태인가 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심이 많이 된 사람이 일단 그냥 무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무심을 깨고 지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심을 깨고 일반인의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셔요. 무심이 많이 돼갖고 잠에서 깨면서도 반야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야 상태에서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유지하고 생각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경전으로 갑니다. 부처님은 늘 무심이시다. 그런데 그 비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만 오직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유지하고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소멸시킨다. 이러셨어요. 즉 무심이고 반야밖에 없는데 제자들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칠 때에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을 때에는 완전한 무심이고 가르칠 때에만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때마저도 반야 상태에서만 마음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지금 말하면서도 반야로 본다입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깊은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요것 관련해서만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침묵하면서 하는 걸 하나 빼먹었군요.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침묵하면서 그 반야로 보면서 침묵한다라는 건 보통 같으면 삼매 같잖아요. 뭐 5선이나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닌 게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경지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에 들면서 마음이 잠드는 걸 보려고 그래도요, 최소한 공무변처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삼매로는 5선을. 이유는 잠이 들면서 보려면 반야로, 잠이 든다는 게 아까 마음이 잠든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완전히 없을 때에도 봐야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없는 건 공무변처부터거든요. 5선. 4선까지는 일심삼매입니다. 그러므로 5선부터가 무심삼매이기 때문에 5선의 공무변처는 돼야지만 최소한이 잠들면서 깨어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침묵하면서 분명히 반야로 본다라는 건 더 높은 경지겠죠. 보통은 침묵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5선에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공무변처에서는 반야가 분명히 5선만큼 드러났지만 자기는 잘 몰라요. 무심은 알아요, 자기가. 무심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무심이다와 지복이 있어요. 그런데 반야가 그만큼 드러났냐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문장은 침묵하면서 반야로 본다라는 건 반야가 그만큼 드러났다예요. 즉 5선 이상의 사마디가 됐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